진짜 배기 아쿠아포닉스 피쉬 히어로입니다. 자, 오늘은 아쿠아포닉스와 녹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조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네. 과거에 있었던 모 정부와 녹조 라떼 뭐 이런 얘기들이 한참 얘기가 들었었는데, 녹조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조는 근데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물, 시스템, 생태계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녹조가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물 안에 영양 성분이 많아서. 녹조는 일종의 식물이거든요. 그러면 그 식물은 영양분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 영양분이 있는 것만 가지고 녹조가 번창하지는 않습니다. 번성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태양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는 햇빛이 들어오고 일부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데,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녹조가 생길 수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녹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 영양 성분과 햇빛. 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영양 성분도 많고 햇빛도 많은 곳, 우리 주변에 어디 있을까요? 바로 아쿠아포닉스 시스템 자체가 바로 그러합니다. 매우 높은 수준의 질산염 농도를 보이고 있고, 동시에 어떻습니까? 햇빛이 항상 쨍쨍 내려집니다. 그러다 보니 녹조가 번성하기 매우 좋습니다. 그럼 이러한 녹조는 어떻게 통제하는 것일까요? 크게 보았을 때 대략 두세 가지 정도의 방법을 병합하여서 처리한다 라고 보십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햇빛이 들어가는 틈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레프트 내에 메쉬포트를 집어넣는 구멍인데, 메쉬포트를 집어넣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곳으로 햇빛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레프트하고 BWC가 정확하게 텁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런 공급 사이로 얼마든지 햇빛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곳에는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벽면에 붙기도 하지만 초기에는 물에 떠다니기 때문에 물이 매우 탁해집니다. 그런데 구멍도 뚫려 있고 옆에 공급도 공간도 있는데, 그럼 여기는 녹조 라떼겠네요. 아니죠. 그러면 복잡하고 큰일 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현재 저희 피쉬 히어로의 물 상태는 어떤지. 짜잔! 어떻습니까? 물이 정말 맑죠? 네. 누구처럼 이 물을 마시지는 않겠지만 물이 매우 맑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해요. 그런데 구멍도 막 뚫려 있고 햇빛도 막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럼 녹조가 생겨야 되는데, 에이, 그러면은 영양 성분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영양 성분은 넘쳐 흐릅니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에이, 이건 박사님 뭔가 잘못됐네. 햇빛이 잘 들어오고 영양 성분이 많아도 녹조가 잘 안 자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바로 비밀은 시스템의 또 다른 측면에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측면이 뭐냐고요? 바로 유속입니다. 혹시 여러분 계곡 상류에 녹조가 낀 걸 본 적 있으십니까? 네, 계곡 상류에는 녹조가 거의 끼지 않습니다. 물 이끼는 낄 수 있지만 녹조는 끼지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씻어내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폐쇄형으로 돌아가는 아쿠아포닉스 시스템 내에서 물이 딴 데로 가지 않는데 어디로 씻어내냐고요? 그건 바로 이러한 시스템의 끝에 물이 빠르게 돌고 새롭게 생성된 미세조류를 걸러주는 별도의 필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녹조는 어떤 조건이 생기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영양분이 많고 동시에 햇빛이 있고. 하지만 영양분이 있고 햇빛이 있는 아쿠아포닉스 시스템 내에서 녹조를 걸러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유속을 빨리 하고 안에 있는 물들을 필터를 통해서 재처리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초기 단계에 생성된 미세 조류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폐기할 수 있고, 시스템 전체의 수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녹조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물이 더러운 것, 냄새가 나는 것 말고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실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에 부유하는 녹조가 끼게 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데, 바로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번성한 녹조가 식물들이 먹어야 할 소중한 영양분을 먹어버릴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동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러한 녹조가 물 안에 있는 용존 산소를 먹어버립니다. 용존 산소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별도의 에어레이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저 산소를 다 먹어버리면 여러분의 식물의 뿌리는 어떻게 됩니까? 산소를 섭취하지 못해서 숨이 막혀서 썩어 들어가는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통상 저희가 루트 신드롬, 뿌리 썩음 증후군이라고 불리우는 병입니다. 녹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녹조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아쿠아포닉스 시스템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그 녹조를 어떻게 통제한다고요? 네, 높은 유속을 통해서 새로 생성되는 미세두를 걸러주고 동시에 햇빛이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을 최소화시켜주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며, 아쿠아포닉스와 녹조에 대한 에피소드 마치겠습니다. 진짜 아쿠아포닉스를 원하신다고요? 띠링띠링 피쉬 히어로로 전화주십시오. 감사합니다.